안녕하세요. 인생이 막 똑똑한 시니어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언제 다 해볼 수 있을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하루하루가 그냥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바로 중년들이 꼭 도전해야 할 버킷리스트 추천인데요. 그냥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막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4가지 특별한 도전들을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로는 여행과 모험 분야에서 꼭 해봐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평생 배우고 싶었던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과 지역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활동들을 추천드릴 예정이고요. 네 번째로는 자신만의 레거시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도전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여행과 모험 도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건강이 걱정돼서 여행을 미루고 계신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2024년 국내 여행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50대 이상 여행자들의 만족도가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면서 깊이 있는 여행 경험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됐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김영애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올해 64세이신 이분은 작년에 혼자서 제주 올레길 완주에 도전하셨어요. 처음에는 체력이 걱정됐지만 한 코스씩 천천히 도전하면서 6개월 만에 완주를 하셨거든요. 김영애 씨께서 말씀하시길 올레길을 걸으면서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취감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각 코스마다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가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줬다고 하세요. 이처럼 여행은 단순히 어딘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모험이 될 수 있어요.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여행 버킷리스트를 몇 가지 추천드리면요. 먼저 우리나라 3대 종주 코스 중 하나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리산 둘레길, 한라산 둘레길, 그리고 설악산 둘레길 같은 곳들이요. 이런 곳들은 난이도별로 코스가 나뉘어 있어서 본인의 체력에 맞춰서 도전할 수 있거든요.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K-트래블 버스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동년배분들과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어요. 해외여행을 생각하신다면 최근 중년층에게 인기가 높은 일본 구마노 고도 순례길이나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도 좋은 선택이에요. 이런 순례길들은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 걸을 수 있고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가고 싶은 곳에 핀을 꽂아보세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목적지를 올해 안에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새로운 기술과 취미 배우기 도전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어서 뭘 새로 배워 머리가 굳었는데 어떻게 해? 정말 그럴까요?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뇌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50대 이후에도 뇌의 신경 가소성은 충분히 유지되며 새로운 학습을 통해 뇌 기능이 오히려 향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음악, 미술, 언어 학습 같은 창조적 활동들은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됐거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박철수 씨는 올해 67세인데요. 정년 퇴직 후에 평생 해보고 싶었던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도레미파솔도 어려워하셨지만 3년 동안 꾸준히 연습한 결과 지금은 쇼팽의 녹턴을 연주할 수 있게 되셨거든요. 박철수 씨께서 말씀하시길
피아노를 치면서 젊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감정의 섬세함을 발견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곡을 연주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이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평생교육진흥원의 2024년 통계를 보면 50대 이상 성인학습자의 만족도가 90%를 넘는다고 해요. 그 이유는 젊을 때와 달리 시험이나 취업을 위한 강제적 학습이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과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이기 때문이라고 분석됐어요. 그렇다면 중년층에게 특히 추천하는 새로운 기술과 취미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디지털 기술 분야를 말씀드리면 유튜브 채널 운영이나 블로그 작성 같은 것들이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50대 이상 유튜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리, 여행, 인생 조언 등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시면서 새로운 수입원까지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술 분야로는 서예나 그림 그리기를 추천드려요. 특히 수채화나 유화 같은 서양화는 색깔을 통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서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돼요. 또한 도자기 만들기나 목공예 같은 수공예 활동들도 좋아요.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성취감이 정말 특별하거든요. 언어 학습도 빼놓을 수 없는 추천 항목이에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배우면 해외여행할 때도 도움이 되고 뇌 건강에도 좋아요. 요즘은 온라인 언어 교환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어서 집에서도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운동 분야로는 요가나 태극권 같은 명상적 운동들을 추천드려요. 몸의 유연성을 기르면서 마음의 평정도 찾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하나를 정해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가족과 지역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활동 도전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이제 내가 사회에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 경험과 지혜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중년층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약 35% 높다고 나왔어요. 이는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이 개인의 정신건강과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분석됐거든요.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영자 씨는 올해 59세인데요. 3년 전부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한글 교육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어려웠지만 점점 아이들이 한국어를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셨다고 해요. 이영자 씨께서 말씀하시길 아이들이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라올 때마다 젊었을 때 직장에서 받던 인정과는 또 다른 종류의 성취감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통해 자신도 다양한 문화를 배우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훨씬 넓어졌다고 하세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포털 1365를 보면 50대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들이 있어요. 교육 분야로는 성인 문해교육이나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고요. 환경 분야로는 하천 정화 활동이나 도시 숲 가꾸기 같은 활동들이 있어요. 복지 분야로는 독거노인 말벗 서비스나 장애인 활동 보조 같은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특히 요즘 주목받는 것이 바로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이에요. 젊은 세대와 중년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활동들인데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상호 이해를 높이는 활동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중년층이 젊은이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고 젊은이들은 중년층에게 최신 디지털 기술을 알려주는 시계 프로그램들이요. 가족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들이 많아요. 가족사 정리 프로젝트는 어떠세요?
조부모나 부모님의 인생 이야기를 정리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요즘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영상이나 팟캐스트 형태로도 만들 수 있어서 더욱 생생하게 보존할 수 있어요. 또한 가족 텃밭 가꾸기도 좋은 활동이에요. 함께 농작물을 기르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수확의 기쁨을 나눌 수 있거든요.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마을 도서관 운영이나 어린이 안전지킴이 활동 같은 것들도 의미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를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가는데 직접 참여하는 거니까요.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윈윈 활동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생각해 보시고 이번 달 안에 한 가지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자신만의 레거시 만들기 도전입니다. 레거시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자신만의 흔적이나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남기고 싶다. 내가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의미를 갖게 되면 좋겠다.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50대 이상 개인 창작자들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자서전 쓰기, 가족사 정리, 개인 전시회 개최 같은 활동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거든요.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개인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됐어요. 제가 아는 정말 감동적인 사례가 하나 있어요. 대구에 사시는 최강철 씨는 올해 71세인데요. 평생 몫으로 일하시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3년 전부터 전통 목공의 기술을 정리한 책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도 올리시고 지역문화센터에서 강의도 하세요. 최강철 씨께서 말씀하시길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고 문화라는 걸 정리하면서 깨달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기술을 배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었다는 걸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분의 책과 영상을 보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유명해지셨어요. 이처럼 레거시 만들기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모든 것들이 다 레거시가 될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글쓰기 프로젝트예요.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쓰는 것도 좋고 자신이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한 안내서를 쓰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개인 출판이 쉬워져서 종이책은 물론이고 전자책으로도 출간할 수 있어요. 꼭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사진이나 영상 아카이브 만들기도 좋은 레거시 프로젝트예요. 가족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사진에 담긴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오래된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복원하는 서비스들도 있어서 더욱 생생한 기록을 만들 수 있어요. 기술이나 지식 전수 프로젝트도 의미 있어요. 여러분이 평생 해온 일이나 취미와 관련된 노하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리, 원예, 수공예, 악기 연주 등 어떤 분야든 상관없어요.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들을 활용하면 전국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지식을 전할 수 있어요. 사회공헌 프로젝트도 훌륭한 레거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학금 기금을 만든다거나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꼭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아서 의미 있게 사용하면 됩니다. 예술 창작 활동도 좋은 레거시 프로젝트예요.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하는 창작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개인 전시회를 열거나 작은 공연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환경 보존 프로젝트도 의미 있어요. 나무 심기, 텃밭 가꾸기, 재활용품 업사이클링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거예요. 이런 활동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미래 세대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자신만의 레거시 프로젝트를 하나 정해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지혜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영감을 주는 레거시로 남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보세요. 지금까지 중년들이 꼭 도전해야 할 버킷리스트 4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과 모험 도전이었고요. 국내외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직접 발로 밟아보시면서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 가시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새로운 기술과 취미 배우기 도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오히려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가족과 지역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활동 도전이었고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동시에 새로운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만의 레거시 만들기 도전이었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들을 후세에 의미 있게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해드렸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황금기인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도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시작이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도전과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뭔지 알려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과 함께 정보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용하고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